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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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좋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복잡하지가 않아. 여기 시골이라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청춘 남녀가 요 변산에 와서 바닷가에서 데이트를 하면은 헤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변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정이 깊어지기 전에 청춘 남녀가 어떤 바닷가든지 바닷가에서 데이트를 하면 헤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건 이미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 환경이 하나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닷가에서 찬바람을 받으면서 데이트를 하면은 몸이 차면 마음이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이 들기 전에는 바닷가에 가지 말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차지면 마음이 차져서 상대방을 포용하는 포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맨날 단점만 보여요. 단점만. 그래서 헤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춘 남녀가 아직 정이 덜 들었다면은 같이 등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등산을 해서 몸에 열이 나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예쁘게. 왜? 등산을 하게 되면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내 여자가 이뻐서 심장이 뛰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이건 이미 심리학에서 연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 차가운 커피를 마시지 말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라는 것도 심리학자들의 권장입니다. 차가운 커피에 컵을 만지는 순간에 마음이 냉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죠. 이 몸이 차니까 마음이 차죠. 마음이 차죠. 그렇게 되면 앞에 앉아있는 놈이 되게 못생겨 보이고, 이게 왜 냉철하게 판단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에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다. 어때요? 오늘 느낌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죠? 그 사람 참 차가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 꼴도 보기 싫어. 단지 말인데 그렇게 돼요. 말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자신이 따뜻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으로 보이면 그 사람은 어떤 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도 안 돼.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을 안 해. 차가운 사람 만나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사람으로 스폰서가 인식이 되면 그 라인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따뜻한 사람이죠? 예, 보니까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지고 이게 따뜻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여기는. 예. 그래요. 초보 청춘 남녀가 있다면 바닷가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숙소 밖을 계속 돌아가면 땀나면 정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목 한번 봐주세요. 승자와 패자. 승자가 되고 싶으세요? 패자가 되고 싶으세요? 승자가 되고 싶죠? 위너가 돼요. 루저가 아니고 위너가 돼야 돼. 그런데 제목만 보시고 도대체 그러면 승자는 누구고 패자는 누군가 하는 것을 이 내용과 관계없이 앞에 서론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네. 중진국 함정. 그러니까 통상 중진국은요, 소득이 국민소득이 평균 국민소득 평균 GDP가 8,000불에서 10,000불 사이, 8,000불에서 10,000불 사이가 중진국이에요.
그런데 그 만불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넘어갈 것 같죠? 안 돼요. 그 만불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불을 못 넘어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뒷걸음질 쳐. 뒷걸음질.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루이스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하는 건데, 루이스라는 분은 흑인으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영국의 귀족입니다. 루이스 경인데, 후진국 경제 발전론을 전공한 그런 학자예요.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후진국의 이 발전을 연구해 보니까 만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라는 게 있죠. 세계은행에서 그것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독립국들, 서방 선진국의 식민지에서 많은 독립국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 국가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이 시작했어요. 전부 중진국 수준에 올라가서 세계은행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수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월드뱅크에서. IMF하고 월드뱅크는 자매기관입니다. 자매기관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100여 개의 신생국이 급속도로 경제 개발을 시작해서 경제가 성장하다가 만불을 넘지 못하고 전부 꼬꾸라져. 뒤로 돌아있까. 그래가 전부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려. 그래서 이 만불고지를 넘은 나라가 손가락으로 꼽을만 해요. 어디가 넘어갔어요? 일본이 넘어갔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넘어갔지요. 넘어갔어요. 대만 넘어갔죠. 싱가포르 넘어갔죠. 홍콩 넘어갔죠.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못 넘어갔어요. 전부 그냥 뒤로 돌까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국가 원수들이 아르헨티나로 몰려갔어요. 뭐하러 몰려갔겠어요? 제발 식량 좀 대주세요. 식량 좀 팔아주세요. 소고기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미국 다음에 세계 제2대 강국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되겠어. 뒤로 돌아있까 해가지고 우리는 IMF 사태를 한 번 겪었는데 아르헨티나는 현재 9번째 겪고 있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걸 중진국 함정이라 그래. 그럼 어째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째서 빠지는가? 그러면 이걸 국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까지 벌어온 소득을 뚫고 올라갔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뚫고 올라간 분도 계시지만 다시 꼬꾸라진 분이 많아요. 통상 이 양반이 돈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가르쳐줘. 그리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 그래, 정확히 아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반대로 물어보면 돼.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정확하게 알아봐.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사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네, 미국으로 나옵니다. 미국. 그럼 어때요? 미국이 부자다.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이 부자다. 서방 선진국들의 1인당 한 달 생활비가 굉장히 높아. 그 말은 잘 산다. 한국도 굉장히 높아. 거의 30몇 번째야. 그렇게 높아. 자, 그런데 만불을 못 넘고 이쪽으로 다시 떨어져.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 근데 우리는 지금 2만 불을 뚫고 3만 불로 가고 있어. 그렇죠? 3만 불로 가고 있죠? 근데 이 시간이 지금 어때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 지금. 일본,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지금 선진국들은 2만 불에서 3만 불을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년째 헤매고 있나? 그래, 안 올라가, 이게. 올라가지를 않아. 그러면 이 중진국 함정을 뚫고 올라왔던 국민이, 올라왔던 민족이 어째서 여기서 주춤거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 금년에 올라갈 것 같아. 금년에 뚫고 올라갈 것 같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 현상이에요, 이 현상. 그래, 선진국이 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발전, 이걸 이코노믹 디벨롭먼트라고 그러는데, 경제발전은 내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게 경제발전이에요. 주머니가 두툼해져. 쓸 돈이 많아져. 쓸 돈이 많아져. 근데 경제발전은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은 사회발전이라는 게 따라와요. 소셜 디벨롭먼트, 사회발전이 따라와요. 그런데 경제발전보다 사회발전이 속도가 느려요. 사회발전은 여기서 뭘 사회발전이라고 하냐면 소득 수준에 맞게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 국민이 건전한 교양과 양심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매너가 있는 것. 이게 사회발전이란 말이에요. 같이 배려하고 더불어 살려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사회발전이에요. 근데 이게 늦어.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건 빨라. 쉽게 말하면 경제발전은 내가 아우디를 살 수 있는 소득이 생겼어. 벤츠를 살 수 있는 소득이 생겼는데 요 머리 이 대갈통에는 교통규칙을 안 지켜. 그게 사회발전이에요. 그렇게 돈이 있으면 남들도 배려하고 같이 더불어 살려는 마음이 있는 게 사회발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가서 코가 비틀어지게 술을 먹었으면 먹었지 도네이션을 안 넣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회발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독한 술을 많이 먹는, 근데 술 많이 먹으면 어디가 나빠져요? 간. 전부 술을 드셔봤네. 이게 간이 나빠져. 우리 친구 하나, 초등학교에서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새끼 맨 술만 처먹더니 죽어버렸어.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간이 부어가지고 죽었대.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맨날 술만 먹었대.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알코올 분해는 간밖에 안 된다는데요. 그래서 그게 간에 과부하가 걸리면 죽어버린대. 이게 간경화 있지 와가지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독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러시아 보트카를 마시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래. 그래서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간병이 없대요. 그래서 우아해서 아니 그 간병 걸린데 왜 없어 그랬더니 간병 걸리기 전에 죽어버려가지고 간병이 없대. 그래. 러시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러시아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아프리카 국가까지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러시아만 떨어져. 술을 하도 퍼먹어가지고 간병이 나기 전에 돌아가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예요. 러시아가 평균 수명이 떨어진다니까 지금. 우리는 사정없이 올라가. 지금 올라가. 우리가 술 많이 마신다고 해도 많이 마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아무튼 주머니가 두툼해져서 벤츠를 살 수는 있는데 벤츠에 걸맞는 민도, 사회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교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규칙을 안 지켜.
그게 사회발전이에요. 내가 가끔 예를 들었죠. 출근하는데 어떤 놈이 아우디를 톡 타고 가. 그래서 어이 새끼 돈 좀 벌어놓은 모양이다. 신호등이 딱 걸렸어. 이 새끼가 여기는 문을 열더니 담배꽁초를 딱 버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 차에 담배꽁초 버리는 건 냄새나니까 싫고, 완전히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도로를 자기 잿더리로 생각하는 거야. 이놈은 뭐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회발전이야. 이게 민도라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사회발전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경제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게 따라오지 못하고 여기 있으면 요놈이 이렇게 내려와요. 아유, 희한하죠? 내려와 버려. 그래서 거기서 헤매고 돌아다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2만 불에서 3만 불 여기를 가는데 이게 늦어. 왜? 이게 따라오는 속도가 느려. 엄청 느려. 이렇게 엄청 느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 우리처럼 위대한 민족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재의 서구가 되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이. 우리는 몇 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1960년대 시작했으니까 50년 만에 여기 왔어. 50년 만에 이렇게 빨리 달려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져? 정신들이 하나도 없어. 그냥 정신들이 다 빠져버렸어. 서구가 400년 동안 달려간 걸 우리는 50년 만에 달려가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제 정신 차리고 민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요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아직 멀었구나. 정말 아주 멀었구나. 영국의 학자들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데 앞으로 200년 걸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있으면 내가 조인트를 까버릴 건데, 기지개 두드려 패버릴 건데, 멀리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일본 학자들은 100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을 따라오는데 한국이 100년 걸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어째서 이놈이 100년 걸린다 하나? 계산해보니까 딱 100년이에요. 일본보다 100년 뒤떨어졌어요. 국민의식이. 일본은 1868년 뭘 했어요? 어디 고등학생 이거 오면 안 되지. 에? 뭐 했어요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했죠. 명치 유신. 이때부터 일본의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명치 유신이에요. 명치 유신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1960년대 했죠. 그렇죠? 60년대 했어요. 그러니까 딱 일본에 100년 뒤떨어졌어요. 다음에 산업혁명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을 할 텐데요. 산업혁명은 국가의 산업혁명뿐만 아니고 내 산업혁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산업혁명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늦으면, 아주 멋진 숙녀분, 산업혁명이 늦으면 살기가 팍팍해진다. 옳은 말씀이야. 산업혁명이 늦으면 식민지가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식민지가 돼요. 국제관계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강도라고 보면 아주 적절합니다. 전부 강도들이야. 우리가 약하면 어때요? 두들겨 패서 종으로 삼아요. 일본이 이때 산업혁명을 했는데 우리는 100년 뒤에 했으니까 같아요. 일제 강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다 그래. 다 그런다고. 전쟁은 옆에 나라고 해요? 뭔 나라고 해요? 옆에 나라고 해. 옆에 약한 놈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먹어. 옆에 자기하고 힘이 똑같은 놈이 있으면 두들겨 패. 그게 국제관계예요. 국제관계라니까요. 국제관계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늦으니까 일본이 먹힌 거예요.
먹힌 거라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늦으면 어떡하겠어요? 누구에게 먹혀 또 먹힌다니까. 그러면 이건 국가 차원이 아니고 개인 차원에 생각해 보라고. 내 산업혁명이 늦으면 누구 밑에 가서 종노릇 해야 돼요.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모든 인간이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갔다거나 예수님 같으면 안 그럴 거라고. 원수를 사랑을 해가지고 사랑할 텐데, 인간은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친구라도 잡아먹어라. 그게 인간이라고 지금. 약한 놈은 잡아먹어라 말이야.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끌어올려야 돼. 그러면 애텀이라는 기업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야. 지금 고속성장을 계속해왔어. 그렇죠? 고속성장을 계속해서 1조까지 달려왔어. 1조를 넘어서 2조, 5조, 10조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 가만히 있는데 막 올라가요? 참말이 말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리더분들, 여기 계신 분 다 리더들입니다. 쫄병 아니에요? 나는 쫄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리더보다는 쫄자가 좋아. 나는 주인보다는 종이 좋아.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여기 앉아 계실 게 아니라 빨리 종합병원으로 가서 뇌부터 촬영해야 돼 지금. 리더 아니에요. 리더. 크게는 애터미 가족 전체의 레벨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5조, 10조, 100조를 갈 수 없어요. 다시 무너진다고요. 무너져. 중진국 함정이 똑같아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더 어려워. 이제 더 어려워. 오스트리아, 미국 호주, 미국, 캐나다 가니까 그럽디다.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한 놈이 한 새끼도 없어. 이게 말이야. 이게 그런다고 인정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호주에 가니까 그렇더라고. 아시아에서 선진국은 일본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득 수준은 일본보다 잘 살 수도 있어요. 왜 잘 살아요? 우리가 3만 불이고, 우리가 3만 불이에요. 3만 불. 일본이 3만 5천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잘 사냐고. 야, 일본 가서 보면 그거 먹으면 배가 고파 못 살아. 하도 적게 주니까. 그 단무지 하나 달라기도 돈을 받아. 그러니까 단무지도 아껴 먹어야 돼. 응?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일본에 세미나 갔다가 신사체면에 배고프다고 할 수는 없고. 교수들 그래요? 일본에 세미나 가면?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이 교수들이 말이야 짜장면을 꽃배기로 시켜가지고 이제 퍼먹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렇게 잘 살아. 잘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3만 불이고 일본은 3만 5천 불인데 왜 우리가 잘 사냐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잘 사냐 이거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인군자 같은 말씀을 하시네. 뚱쳐먹은 게 많아서 그래요. 뚱쳐먹은 게. 다시 말하면 지하경제 규모가 대단히 크다. 일본은 지하경제가 거의 없어요. 미국도 거의 없어. 다시 말하면 지하경제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과세 당국에 포착되지 않아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득. 이게 지하경제예요. 뉴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지금 부동산 규제하니까 다운 계약 해가지고 전부 세금 뚱쳐먹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미국서 그래가지고는 보통 맞아준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못 살아. 그런 짓 해가지고는 아무도 안 해, 또. 메이도프 사기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메이도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월가 있죠? 월가의
증권 중개사이면서 나스닥에 사회 이사를 한 분이니까 월가의 이사급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몰래 금융 다단계를 했어. 근데 약간 약하게 했어. 근데 들통이 안 났다고. 안 났는데 뭐 때문에 들통이 나버렸느냐?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어. 금융위기, 뭐 전혀 기억 없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이 날린 거에 울어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이 메이도프가 만든 회사에 투자를 했던 예금자들이 내 돈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금융 다단계이기 때문에 윗돌을 빼가지고 아랫돌을 막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야 지금. 근데 갑자기 예금자들이 다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방 FBI에서 알아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야. 불법이야. 누굴 속였어요? 미국은 국민을 속였다 그런 말을 안 써. 시장을 속였어. 시장을 속였다고. 시장을 속였어. 이 정보를 말이야 이게 다 안 까발린 거예요. 이 당시 나이가 71세인데 메이도프가 징역 150년. 그 다음에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공범, 재산 모두 몰수. 미국에서 걸렸다 하면요 다 계약서 쓰다 걸렸다 하면 아파트 그거 못해. 그러니까 지하경제가 없어. 우리는 지하경제가 너무 커. 뚱쳐먹는 게 너무 커 그냥. 그러니까 3만 불인데 살기는 3만 5천 불 수준으로 산다 이거야 지금. 왜? 실제 뒷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많아 지금 뒷주머니에. 아무튼 그게 없어져야 사실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편법. 자, 이 말이 전번에 저기다 붙여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건 지름길 경자입니다. 논어에 있는 말인데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야.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길이라는 게 정도를 밟아가야지. 어린아이를 낳아서 지금 젖먹여서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놈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걸어다녀. 이놈이 지금 정상이냐고 얘. 지금 정상이냐고. 정상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정상적인 인간으로 커갑니다. 그래서 논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가 한 말인데 욕속부달. 빨리 이루고자 하면 너는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 자기 제자가 읍제, 다시 말하면 공자의 자기 제자가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가서 제가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한 말이에요. 욕속부달. 빨리 달성하려고 서두르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판매사부터 팀장, 이게 샤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늦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왜? 그 동안에 내 리더십, 내 가슴의 폭, 내 지식, 내 안목,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지지 않으면 마치 간장종지에다 밭개수물 퍼붓는 거랑 똑같아. 다 넘쳐요. 다 넘친다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욕속부달 이게 행불유경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될 것 같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 얼마 못 가서 폐가 망신해요. 국장 괜히, 크라운 괜히 1년 6개월 만에 크라운 간다고 개 넣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공공의 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선진국이 못 되고 절대로 선진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모든 경제는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경제 원리는 자기가 생산한 것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그것을 착취한 거예요. 착취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직급을 계속 올라가면 뭐가 떨어져요? 엔가가 떨어지잖아요. 엔가가 떨어지면 모든 애터미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죠, 도둑질. 메이도프 같은 놈들이라는 메이도프. 그거 징역 150년이야, 그거. 징역 150년, 그 당시에 71살인가 그랬어. 그 일을 저지를 때. 연방법원에서 징역 150년. 그걸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놈들 모두 공범. 징역 100년 이렇게 때려버린 거지. 미국에서 시장을 속이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렇게 때려버려. 그건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 이태리에서 우리 무슨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간 놈 선장 있죠? 여객선 뒤집어져가지고. 그 새끼 징역 3,000년. 징역 3,000년. 그렇게 때려버려. 그런 짓을 못해, 선진국에서. 그걸 선진국에서, 그걸 악이라고 그럽니다. 악은 여기서 종교적 악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걸 악이라고 해요. 이 악의는 징역 100년씩 때려버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영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건 기생체가 숙주에 달라붙어서 계속 영양분을 빨아먹다가 숙주가 죽으면 그 기생체는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다. 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잡스라는 소리를 해놨죠.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기념사에서 Stay hungry? 뭐라고 그랬어요? hungry, stay foolish. 자, 항상 갈망하고, 항상 갈망하라. burning desire. 그러니까 불타는 욕망을 가지고 일을 해보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죽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해가지고는 승부가 안 난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난합니까?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세계 최고 대학생들인데, stay hungry. 항상 갈망하라. 머리가 좋다고 까불지 마라. 그 다음에 stay foolish. 우직하라. stay clever 하지 않고 stay foolish 했단 말이에요. 영악하게, stay clever란 말은 영악하게 굴어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don't stay clever야. 영악하게 굴지 말라. 미시간 대학에서 로버트 엑셀러드라는 분이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살면 인간관계가 좋고 성공하는가를 컴퓨터 실험을 했어요.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실험 한두 번인 것이 아니라 100만 번을 해서 100만 번을 해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라. 절대로 영악하게 굴지 말라. 그러면 너는 망한다, 야. 이게 뭐야? 개를 묻어가지고 1년 5개월 만에, 1년 반 만에 크라운 간다는 게 영악하게 구는 거거든요. 영악하게 굴면은 똥바가지 써. 가끔 제가 흥부와 놀부 통과 의례를 얘기했죠. 흥부와 놀부가 세상을 다 하고 이제 황천에 가가지고 거기에 염라대왕의 통과 의례를 거쳐야 돼. 염라대왕, 너희들 잘 살다 왔구나. 여기서는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통과 의례가 뭐냐? 저 두 개 통이 있는데 각각 들어갔다 나오느라 하나는 똥통이고 하나는 꿀통이다. 그러니까 이 영악하게 구는 놀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꿀통, 나는 꿀통. 이러면 하는 수 없지. 그러면 흥부 네가 똥통에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나왔어. 너희들은 피를 난 형제가 아니냐. 서로 마주 서라. 형과 동생의 몸을 깨끗하게 혀로 핥아줘라. 영악하게 굴면 그렇게 돼. 그러다가 흥부, 놀부, 마누라가 같이 왔어 또. 그러니까 놀부가 영악하게 마누라한테 눈빛을 보내. 똥통에 들어가. 똥통에 들어가라. 똥통에.
그러니까 형수가 그러니까 이 형님이 똥톡에 들어간다. 홍구 마누라 할아버지 꼴톡에 들어갔지. 나와라. 부부는 일심동체 자기 남편 앞에 서라. 너희들은 마누라의 몸을 혀로 깨끗이 핥아줘라. 영악하게 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악하게 굴면 그렇게 돼요. 자기가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걸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막스 베버라는 20세기 초 세계 최고 지성이었던 막스 베버. 천민자본주의. 돈만 생긴다면 이게 가짜건 거짓말이건 허풍이건 허위 과장 광고건 다른 놈이 손해를 보건 말건 내 돈만 생긴다면 돈벌이를 하는 행위, 이걸 천민적 행태라고 그러고 그런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천민자본주의는 결코 선진자본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꼬그라져. 이게 중증 감정에 떨어지는 게 천민자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걸 천민적 행태라고 그래요. 천민적 행태.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 이웃집에, 시골에 이웃집에 사는데 똑같이 오리가 부화를 해가지고 15마리씩 부화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이 오리 새끼들이 같이 놀다가 한 집으로 가버렸어. 저그 집인 줄 알고 30마리가 똑같이 가버렸지. 근데 병아리나 오리 그 꼬마 오리나 처음에는 노랗게 생겨가지고 구분하기가 힘들어. 이게 오리 얼굴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힘들어. 그러니까 한 그 A라는 집의 그 엄마가 이웃집 아줌마한테 아이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15마리 그냥 골라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큰 것만 골라가. 큰 것만 골라가. 큰 것만. 그러니까 이게 A집 아줌마는 되게 기분이 나빴지. 아이 저거 것이 다 큰 것도 아닌데 큰 것만 골라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빨간 물감을 칠해가지고 이제 안 섞이게 이렇게 했어요. 세월이 몇 달 흘러서 오리가 알을 낳을 때가 됐는데 A집 아줌마는 날마다 바구니로 하나씩 오리알을 가져와. 근데 옆집 아줌마는 오리알이 하나도 없어. 왜? 수컷만 가져간 거예요. 수컷만 그냥. 이 병아리 때는 수컷이 커. 수컷이 크다고. 이게 don't stay clever야. 영악하게 굴지 말라 이거야. 영악하게 굴지 말라. 우직하게 stay foolish.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겪어본 거란 말이야.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테미사부터 우직하게 해야 돼요. 우직하게. 군대 행진하듯이 좌우 맞춰 그래가지고 뚱땅뚱땅 가면 어떻게 돼? 그건 악이에요. 악. 왜냐하면 앵가를 떨어뜨려요. 프레시아웃이 안 돼요. 앵가를 떨어뜨려요.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주머니. 그걸 악이라고 그래. 악을 행하는 사람이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창조 원리는 아주 냉엄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100원을 가져갔으면 언젠가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게 하늘의 원리예요. 경제 원리예요. 경제 원리라고요, 그게. 그래서 애터미가 100년을 가려면은 또 지금 1조에서 5조, 10조, 100조, 200조를 올라가려면 삼성이 지금 처음 삼성전자하면 200조를 하죠? 그럼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200조 하면 영업이익이 한 15% 남으니까 영업이익 30조 되죠? 한 25% 되죠? 삼성전자 지금. 삼성은 25%. 그럼 50조 되면 50조 나눠 가지면 짭짤하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려면 사회 발전, 우리 리더들의 의식 수준이 더불어 사는 우리 3대 문화가 있다고 박미영 크라운이 얘기했죠. 원칙의 반대는 뭡니까? 다시 원칙의 반칙이야. 반칙. 반칙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축구하는데 반칙하는 놈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반칙하죠. 그러면 그 축구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축구가 아니라 난장판이 되죠. 이거 제거해야 돼요.
동반성장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도 거지 나도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눔. 쉬어요. 근데 이게 3대 문화를 정착시켜 거기서 확장해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애터미 회장이 대단히 도덕적이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가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가고 우리 사업자들이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한다고. 베팅 시키면 회사는 어때요? 당분간 이익이 엄청나요. 베팅 하면서 막 로드샵 만들어라 뭐 센터 만들어라 해가지고 막 팔아 제끼면 회사는 금방 돈 벌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 얼마 못 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굳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자기가 영악하게 굴어가지고 1년 5개월 만에 크라운 된다고 떠드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은 여기 안 나왔거든. 나오질 않아. 그런 사람은 나오질 않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에요. 왜? 애터미를 갉아먹는 거예요. 자, 역사는 장엄하고 위대합니다. 나의 역사도 그래서 장엄하고 위대하게 써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돼요. 찌질하고 쪼잔한 행동을 하면은 내 역사가 찌질하고 쪼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고 국가를 위해서 산 분들을 애국자라고 추앙합니다.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매국노라고 그런단 말이야. 매국노. 자손 대대로 매국노가 돼버려. 그러니까 애터미 전체의 애터미인들 국가 사회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고 동반성장하고 나누고 미덕을 실천하면은 그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이 시대의 가장 큰 애국자는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낸 사람이 가장 애국자예요. 그래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봉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이 생활 능력이 없는 분들도 봉양할 거 아니에요. 세금 많이 내야. 그래서 나누고 동반성장하고 원칙을 지키고 그게 장엄하고 위대한 역사를 자기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행동이 내일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 행동을 장엄하고 위대하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